안녕하세요. 사연 편지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겪었던, 아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 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제 성격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참는 게 주특기가 아닙니다. 제주도 바다에서 물질하던 할머니와 평생 배를 타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비겁한 건 죽기보다 싫어했죠. 하지만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고 나서는 그 성질 꾹꾹 눌러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제 앞날을 가로막기 전까지는 말이죠. 월요일 아침 서울 도심 출근길 정체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은 강태식 의원은 연신 시계를 보며 수행비서의 시트를 발로 걷어차고 있었죠. 야, 김비서, 너 대가리에 우동살이 들었냐? 내가 오늘 9시까지 국회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죄송합니다, 의원님. 앞쪽에 사고가 나서 전 차선이 막혔습니다. 강태식은 창문을 내리고 밖을 보더니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러고는 상상도 못할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인도 위로 올려. 저기 사람 몇 명 없네. 경적 울리면서 밀고 가라고. 의원님, 그건 사고 위험이 너무 큽니다. 경찰도 깔려 있고요. 이 새끼가 진짜. 비켜봐. 강태식은 직접 운전석으로 넘어가 비서를 밀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인도로 차를 올려 보행자들을 위협하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소리를 지르며 피하자 강태식은 창밖으로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비켜. 어디 미개한 것들이 길을 막고 있어. 결국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교통경찰이 차를 세웠습니다. 젊은 순경 한 명이 당황하며 차 창문을 두드렸죠. 선생님, 지금 인도로 주행하시면 어떡합니까? 신분증 좀 제시해 주시죠. 강태식은 차 안에서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느릿느릿 신분증 대신 국회의원 배지를 꺼내 순경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야, 순경. 너 눈 없어. 나 강태식이야. 국토교통위원회. 네 서장 이름 뭐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너 오늘부터 저기 선말 가서 파출소나 지키게 할 수 있는데 감당되겠어? 순경이 당황하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자 강태식은 차에서 내려 순경의 뺨을 슬쩍 치며 모욕을 줍니다. 이 새끼가. 야, 너희 부모님이 불쌍하다. 자식놈 경찰 만들어놨더니 눈치도 없어서 앞길 망치게 생겼네. 야, 비서. 얘 이름 적어놔. 내일 바로 인사고과에 반영하라고 해. 결국 강태식은 딱지 한 장 떼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거수 경례를 받으며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만나게 될 꼴통 강태식의 평소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주행 비행기 탑승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부터 의전 안 해. 내가 누군지 몰라. 라는 고함이 들려오더군요. 게이트 입구에서 공항 직원들을 줄 세워놓고 훈계를 늘어놓던 그 남자 강태식이 제 구역인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행기에 발을 들이자마자 안내를 하던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수행비서에게 들으라는 듯 속삭였습니다. 야, 오늘 물 줬네. 제주도 가는 길 안 심심하겠어. 그의 불쾌한 시선이 제 목덜미와 가슴 쪽을 노골적으로 훑고 지나갔습니다. 제 안에 서귀포 호랑이가 고개를 들려고 했지만 저는 직업정신으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손님. 좌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제 손에 든 좌석표는 보지도 않고
제 명찰 쪽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코끝에 역겨운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이정아, 이름 예쁘네. 야, 정아야, 나 비즈니스석 말고 네가 서 있는 이 근처로 자리 하나 빼봐. 가는 내내 너 좀 보게. 강태식은 비즈니스석을 예약하고서도 굳이 제가 서 있는 갤리 승무원 준비 공간과 가까운 일반석 앞줄에 앉겠다며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일반석 맨 앞줄에 앉아 있던 평범한 대학생 승객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야, 너 일어나봐. 내가 여기 좀 앉아야겠으니까 뒤로 가. 학생이 당황하며 제 자리인데요. 라고 하자 강태식은 품 안에서 5만 원권 다발을 꺼내 학생의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이거 보이지? 네 비행기 값 몇 배는 되니까 이거 먹고 꺼져. 내가 여기 좀 앉겠다는데 말이 많아. 결국 겁을 먹은 학생이 자리를 비켜줬고 강태식은 승전보라도 올린 듯 의기양양하게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지나가는 저를 불러 세웠죠. 어이, 정아 승무원. 나 갈증 나는데 물 말고 다른 거 없어. 비싼 걸로 좀 가져와봐. 저는 매뉴얼대로 손님, 일반석에서는 제공되는 음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강태식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제 명찰 쪽으로 손을 뻗더니 손가락으로 명찰을 툭툭 건드리며 가슴 쪽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명찰이 왜 이렇게 비뚤어졌냐? 내가 좀 바로 잡아줄까? 그의 손가락 끝이 제 유니폼에 닿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손님. 그러자 강태식은 낄낄거리며 옆에 앉은 비서에게 말하더군요. 봤냐? 요즘 애들은 이렇게 튕기는 맛이 있어야 돼. 야, 정아야, 너 고개 좀 더 숙여봐. 아까 보니까 안쪽이 살짝 보이던데 일부러 보여주는 거 아니었어? 비행기 안에 다른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강태식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뭘 봐? 구경 났어. 잠시 후 음료 서비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마찰을 피하려 무표정으로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강태식이 갑자기 와인잔을 받더니 그대로 제 가슴팍을 향해 확 뿌려버렸습니다. 핫! 흰색 유니폼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붉은 와인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자 강태식은 기다렸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제 몸매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야, 너 옷이 젖으니까 몸매가 더 잘 드러난다. 아주 모델 뺨치겠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주먹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본 강태식은 비열하게 웃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왜? 한 대 치게 쳐봐, 이년아. 치는 순간 네 인생뿐만 아니라 네 부모 인생까지 내가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억울하면 오늘 밤에 내 호텔로 와서 빌든지. 응? 저는 입술을 깨물며 젖은 옷을 가렸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제 동료 승무원은 제 팔을 붙잡으며 참아야 해. 정아 씨. 상대는 국회의원이야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몰랐을 겁니다. 그가 건드린 이 정아라는 여자가 과거 제주도 바닥에서 깡패들, 대가리를 받게 했던 서귀포 호랑이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그의 갑질 유효기간도 끝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고 승객들이 빠져나가는 순간까지도
강태식의 입은 쉴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내리면서 제 엉덩이 쪽을 툭 치며 속삭이더군요. 이따 밤에 연락 안 하면 내일 바로 네 인사기록 카드 빨간 줄 끊는다. 알았어? 저는 대답 대신 무섭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놈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강태식,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강태식은 공항 로비에 발을 들이자마자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예약된 의전 차량이 신호되기 때문에 고작 2분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죠. 야, 김비서. 이 새끼가 나를 공항 바닥에 세워놔.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서서 기다려야 돼. 그는 수많은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비서의 정강이를 구두 앞코로 냅다 깠습니다. 김비서가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강태식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제주도 이 총구석 것들은 일처리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여기 땅 다 밀어버리고 골프장 만들러 온 사람이야. 알아?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들자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더군요. 찍어서 올려. 내가 내 비서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지독했던 비행을 마치고 유니폼을 벗어 던진 저는 평소 제가 아끼는 검은색 바이크에 올라탔습니다. 젖은 블라우스 때문에 기분은 최악이었고 제 안의 야성은 이미 깨어난 상태였죠. 저는 곧장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서귀포의 대형 횟집 청해진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은 제주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토박이 중의 토박이입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의리 하나로 제주도 바다를 지켜온 여장부 해녀들의 대장이자 지역 유주셨죠. 그런데 식당 앞에 도착하니 웬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더군요.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낮에 비행기에서 봤던 그 강태식이 술이 떡이 된 채 상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야, 이 집 사장 누구야? 내가 국회의원 강태식인데 일단 싸구려 고등어회를 내와. 내가 먹을 건 다금발이야. 다금발이 몰라. 저희 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손님, 오늘은 다금바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좋게 말씀하셨지만 강태식은 아버지의 셔츠 깃을 잡고 침을 튀겼습니다. 이 영감이 노망났나? 내가 누구라고? 나 국회 국토위 강태식이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이 식당 위생 점검으로 바로 문 닫게 할 수 있어. 알아? 그 순간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선 저와 강태식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식은 저를 보더니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질하더군요. 오호, 정아 아니야. 야, 너 호텔로 오라니까 왜 여기 있어? 설마 이 영감이 네 애비야? 야, 잘됐다. 네 딸내미 앞길 막기 싫으면 당장 무릎 꿇고 술이나 따라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서빙 카트 위에 커다란 회칼을 집어들어 강태식이 짚고 있던 테이블 중앙에 그대로 꽂아버렸습니다. 콰직! 순간 식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저는 그놈의 넥타이를 거칠게 낚아채 제 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아저씨, 아까 비행기에서는 내가 월급쟁이라 참았는데 여기선 내가 사장이거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네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뿐이야. 입 조심해. 혓바닥 뽑아버리기 전에. 테이블에 꽂힌 회칼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눈동자도 그 칼날만큼이나 사정없이 흔들렸죠. 술기운에 벌겋던 얼굴은 단숨에 핏기 없는 백지장이 됐습니다. 강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비서.
뭐해? 경찰 불러. 얘 살인 미수야. 감히 국회의원 목 앞에 칼을 꽂아. 하지만 뒤에 서 있던 김 비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제가 넥타이를 더 세게 틀어쥐자 강태식의 고개가 제 가슴팍 높이까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아까 비행기에서 내 가슴 쳐다볼 때 좋았지? 지금은 어때? 내 심장 소리 들려? 아니면 네가 오늘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소리가 들려? 강태식은 제 눈빛에서 장난이 아니라는 걸 읽었습니다. 과거 제주도 연합을 평정했던 서귀포 호랑이 시절의 그 살기가 고스란히 뿜어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야, 정아야. 무슨 일이냐? 웬 잡상인이 우리 대장님 아버지 앞에서 지저대고 있노? 식당 주방 문이 열리며 덩치 큰 남자들이 줄줄이 걸어 나왔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팔뚝마다 굵은 힘줄이 솟은 제주 바다에서 평생 배를 타고 물질을 돕던 제 삼촌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손에는 손질용 갈고리나 밧줄을 들고 있었죠. 강태식은 주변을 둘러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너희 깡패야? 집단으로 나를 협박하는 거야? 저희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와 강태식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지만 그 소나기 힘에 강태식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아파. 이건 놔. 의원님, 우리 딸내미가 성격이 좀 불같아서. 그렇지, 참 착한 앤데.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비행기에서 와인을 뿌리고 호텔로 오라 마라 하셨습니까?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받은 건 꼭 배로 갚아주는 성미라 마리우다. 강태식은 겁에 질린 와중에도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거 놔. 너희 이 식당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이번에 여기 그린벨트 다 풀고 개발권 쥐고 온 사람이야. 내 말 한마디면 여기 전부 불도저로 밀어버릴 수 있다고. 그 말을 듣자 삼촌 한 분이 껄껄 웃으며 강태식의 앞에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의원님, 땅 보러 오셨다면서 조사도 안 했소? 당신이 침 흘리는 그 해안도로 쪽 부지 70% 전부 우리 문중 땅이고 이 양반이 문중 대표요. 당신이 서울에서 무슨 짓을 하고 내려왔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강태식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본인이 투기하려고 점 찍어둔 알짜배기 땅들이 전부 제가 아는 사람들의 소유였던 겁니다. 야, 김비서, 차 돼. 당장 여기서 나가야겠어. 강태식은 제 소나기를 뿌리치고 식당 밖으로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비틀거리며 자신의 검은 세단에 올라탄 그는 창문을 올리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정아, 너 내일 당장 잘릴 줄 알아? 그리고 너희 집 구석도 내가 가만 안 둬. 내 인맥이 어디까지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차가 비명을 지르며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느긋하게 헬멧을 썼죠. 삼촌들, 손님 배웅해드려야지. 제주도 해안도로가 밤에는 참 위험하잖아. 길 좀 가르쳐드려. 잠시 후 강태식의 세단 뒤로 10대가 넘는 오토바이와 대형 트럭들이 라이트를 켜며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굽이진 밤길, 강태식에게는 지옥의 레이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강태식의 세단은 비명을 지르며 해안도로를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를 본 강태식은 경악했죠. 양옆에는 제 삼촌들이 모는 대형 덤프트럭이 위압적으로 따라붙었고
뒤쪽엔 제 바이크를 포함한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하이빔을 번쩍이며 뒤쫓고 있었으니까요. 강태식이 비명을 질렀지만 운전대를 잡은 김비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속도를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죠. 야, 김비서, 너 미쳤어? 밟으라고. 의원님, 여기 제 고향입니다. 제 부모님도 의원님이 미개한 섬것들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들 중 하나고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김비서는 차를 길가 벼랑 끝에 세웠습니다. 그 앞은 가로등 하나 없는 파도 소리만 거칠게 들리는 제주 외딴 해안 절벽이었습니다. 차 문이 강제로 열리고 강태식은 삼촌들의 거친 손길에 끌려 나왔습니다. 제가 바이크 헬멧을 벗으며 다가가자 강태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너희 이거 다 찍고 있어. 내가 국회의원이야. 나 하나 없어지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져.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놈의 턱 끝을 구두발로 툭 쳤습니다. 아저씨, 착각하지 마. 아저씨 하나 없어진다고 나라 안 뒤집어져. 오히려 축제 분위기겠지.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기 주민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절벽이야. 여기서 발 헛디뎌서 실족사했다고 하면 경찰이 누구 말을 믿을까? 평생 여기서 물질하며 산 우리 삼촌들 말. 아니면 술 처먹고 행패 부리다 행방불명된 외지인 말. 삼촌들이 밧줄을 챙기며 강태식의 주변을 에워싸자 강태식은 드디어 바지에 뜨거운 액체를 지려버렸습니다. 비릿한 오줌 냄새가 진동했죠. 아까 비행기에선 내 인생 빨간 줄 긋는다며. 우리 아버지 식당 문 닫게 한다며. 근데 어쩌냐. 지금 네 목숨줄은 내가 쥐고 있는데. 저는 강태식의 가슴팍에 달린 번쩍이는 국회의원 배지를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쪽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내 배지. 배지 없으니까 그냥 배 나온 아저씨네. 자, 이제 선택해. 아까 나한테 뿌린 와인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막말까? 그리고 네가 제주도 땅 투기하려고 뒷돈 받은 장부. 그거 다 내놓고 여기서 기어서 나갈래? 아니면 저 밑에 시원한 바닷물에 몸 좀 담글래? 강태식은 울먹이며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리 장부가 저장된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종이에 본인은 승무원 이정아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했음을 인정하며 모든 직위에서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까지 썼죠. 됐지. 이제 보내줘. 제발. 저는 그놈의 얼굴을 빤히 보다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보내줘야지. 근데 그냥 보내주면 재미없잖아. 아저씨, 제주도 여자들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몸으로 기억해야지. 저는 삼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삼촌들은 강태식의 옷을 전부 벗기고 팬티 한 장만 남긴 채 그를 커다란 어망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공중전화 박스 앞에 그를 거꾸로 매달아 버렸죠. 제주도 공중전화 박스에서 팬티 바람으로 발견된 강태식. 그 굴욕적인 사진이 인터넷에 돌았지만 그는 거대 여당의 실세라는 힘을 이용해 광속으로 기사를 내리고 심신미약의 의안 실종 사건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서울로 복귀한 그의 눈은 이제 복수심으로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죠. 강태식은 국회 집무실에 앉아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제가 몸담은 항공사였습니다. 나 강태식이야. 너희 항공사 이번에 노선 확장권 따야 되지. 근데 보니까 승무원 관리가 엉망이더만. 이정아라고 알아.
그런 수준 미달인 애가 비행기 타니까 사고가 나는 거야. 알아서 정리해. 안 그러면 국정감사 때 너희 대표부터 부를 줄 알아. 결국 저는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아 씨, 미안하지만 당분간 무기한 정직이야. 아니, 사실상 권고사직으로 처리됐어. 위에서 압박이 너무 심해. 강태식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직의 아픔을 달래기도 전에 제주도 아버지의 횟집 청해진에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위생과 소방서, 세무조사팀까지 하루에만 대여섯 군데 기관에서 나와 식당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수조 위치가 소방법 위반입니다. 영업정지 15일 내리겠습니다. 장부 좀 봅시다. 세금 탈루 정황이 보이네요.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식당 문을 강제로 닫게 했습니다. 동네 삼촌들이 항의해봤지만 그들은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어쩔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태식은 제 번호로 비릿한 문자 한 통을 보냈더군요. 어때? 네가 지키려던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기분이. 무릎 꿇고 서울로 올라와라. 내 구두 밑바닥이라도 핥으면 식당은 살려주마. 아버지는 평생 일궈온 식당 문에 영업 정지 딱지가 붙는 걸 보며 담배를 태우셨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죠. 저 하나 때문에 가족과 동료들이 고통받는 걸 보며 처음으로 내가 너무 무모했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아야, 고개 숙이지 마라. 바다 사나이는 파도가 높다고 배를 돌리지 않는다. 저놈이 서울 인맥 자랑하면 우리는 제주도 자존심을 보여주면 되는 거다. 삼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아야, 우리 장부 다 준비됐다. 그놈이 여기서 투기하려고 했던 땅들, 뒷돈 받으려던 정황들 우리가 다 캤어. 이제 네가 나설 차례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가죽 자켓을 입었습니다. 강태식은 제가 겁을 먹고 항복할 줄 알았겠지만 오산이었습니다. 그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 아니라 굶주린 제주 호랑이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민 꼴이었으니까요. 저는 서울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승무원 유니폼이 아니라 그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증거들을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서 말이죠. 기다려, 강태식. 네가 가진 그 알량한 권력,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 줄 테니까. 강태식은 승전보를 올린 장군처럼 의원회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정아의 정직 처분과 식당 영업정지 소식에 아주 기분이 고양된 상태였죠. 그때 비서가 당황한 기색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제주도 그 여자가 왔습니다. 강태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내 발밑으로 기어 들어오는군.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정아가 들어왔습니다. 가죽 자켓에 청바지, 그리고 한 손에는 낡은 USB 하나를 굴리며 아주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강태식은 거드름을 피우며 책상 위에 구두를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역시 사람은 내가 약이야. 자, 일단 무릎부터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봐. 그럼 내가 저기 항공사 사장한테 전화 한 통 넣어줄게. 정아는 피식 웃으며 강태식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강태식이 올려놓은 구두 옆에 USB를 툭 던졌죠. 아저씨,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돼. 내가 여기 빌려온 것 같아? 아니, 거래하러 왔어. 네 목숨값이랑 이 USB랑. 강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USB.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비행기에서 찍은 몰카라도 돼. 야, 그거 뿌려봤자 잠깐 시끄럽고 말아. 난 국회의원이야. 정아는 천천히 노트북을 켜서 화면을 강태식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비행기 성희롱 영상뿐만 아니라 강태식이 제주도 오피스텔에서 건설업자들에게 돈 가방을 받는 장면, 그리고 차명 계좌로 투기 자금을 관리하던 장부 파일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비행기 영상은 예고편이고 진짜는 이거야. 아저씨가 제주도 땅 투기하려고 뒷돈 받은 리스트. 그거 우리 삼촌들이 아저씨가 버린 쓰레기통까지 뒤져서 찾아낸 거야. 아, 그리고 아까 그 비서님? 아저씨한테 뺨 맞고 정강이 까이던 김 비서님 말이야. 그분이 이미 검찰에 공익 제보자로 등록했어. 강태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야? 김비서 이 새끼가. 강태식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려 했지만 정아가 그의 손을 낚아채 책상에 내리찍었습니다. 과거 서귀포 호랑이의 악력이 강태식의 손등을 으스러뜨릴 듯 압박했습니다. 전화하지 마. 이미 늦었으니까.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이 관리하던 포털 기사들, 내가 아는 기자들한테 다 뿌렸어.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알려줄까? 지금 이 사무실 밖에서 항공사 여승무원 연합이랑 제주도 상인 연합이 시위 시작했거든. 너 퇴근 어떻게 할지 벌써 걱정되네. 사무실 창밖으로 거대한 함성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희롱 갑질 의원 강태식은 사퇴하라. 투기꾼 국회의원 감옥으로 보내라. 정아는 강태식의 멱살을 잡고 그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가 그랬지. 내 인생 빨간 줄 긋겠다고. 아니, 네 인생에 검은 줄 그어줄게. 평생 감옥 쇠창살이나 새면서 살라고. 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 식당. 오늘 영업정지 풀렸어. 도청에 아저씨 비리 제보하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더라고. 정아는 강태식의 국회의원 명패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뽀득 소리와 함께 명패가 깨져나갔죠. 잘 있어, 강태식. 이제 뉴스에서 보자고. 정아는 당당하게 의원실을 걸어나갔고 강태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 뿐이었습니다. 이제 권력이라는 방패는 사라졌고 전 국민의 화살이 그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원회관을 빠져나온 정아의 뒤로 강태식의 비명 섞인 욕설이 들려왔지만 정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판은 짜였고 강태식은 그 판 위에서 춤추는 광대에 불과했으니까요. 정아가 의원실을 나온 지 단 10분 만에 대한민국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은 강태식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단독 보도. 강태식 의원 비행기 내 성희롱 및 폭언 녹취록 입수. 사해면. 호텔로 와라 국회의원에 추잡한 갑질 피해자는 20대 승무원. 경제면. 강태식 제주도 그린벨트 해제 전후로 가족명의 땅 투기 의혹. 정아가 삼촌들과 함께 준비한 증거들은 치밀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오만한 목소리, 제주도에서 지렸던 그 굴욕적인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건설업자들에게 돈을 받던 고화질 영상까지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강태식의 압박에 굴복해 정아를 해고했던 항공사 윗선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매 운동 조짐이 보이자 정아를 자르라고 지시했던 상무가 직접 정아를 찾아왔습니다. 정아 씨, 아니, 정아 대리님, 우리가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리 승진과 함께 복직 발령 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 보상금으로 정아는 상무가 내민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상무님, 제가 복직하고 싶어서 이 난리를 친 줄 아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게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한테 전하세요. 강태식한테 붙어서 노선 따내려던 로비 리스트, 저한테도 있다고. 조용히 사퇴하시겠어요? 아니면 강태식 옆방으로 같이 가시겠어요? 상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아는 이제 한 명의 승무원이 아니라 거대 부패를 뿌리 뽑는 심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태식은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것은 저를 모함하려는 특정 세력의 조작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때 기자석 뒤편에서 정아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목소리도 성대모사입니까? 정아가 리모컨을 누르자 기자회견장 대형 스크린에 강태식이 호텔에서 비서의 뺨을 때리며 제주도 곳들은 멍청해서 땅 좀 뺏어도 몰라. 라고 비하하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고 강태식은 당황해 단상을 넘어 도망치려다 바닥에 꼴사납게 고꾸라졌습니다. 그 와중에 가발까지 벗겨져 민머리가 드러나는 추태를 보였죠. 정아는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강태식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저씨, 기억해? 나 제주도 미친년이라고 했던 거. 내가 말했잖아. 제주도 여자 건드리면 인생 종친다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검찰청 포토라인이 아저씨 다음 무대니까 화장 예쁘게 하고 대기해. 정아는 카메라를 향해 시원하게 윙크를 날리고는 기자회견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가발까지 벗겨지며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강태식에게 남은 것은 구속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쥐새끼 같은 인간은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지병이 악화되었다며 감성팔이를 시작한 것이죠. 강태식이 환자복을 입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을 때 누군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정아였습니다. 정아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강태식의 휠체어를 발로 툭 찼습니다. 아저씨, 낮에 소고기 먹을 땐 팔팔하더니 카메라 보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파. 제주도에서 우리 삼촌들 피해 도망갈 땐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더만. 정아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기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강태식이 단골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떼기 위해 거액을 입금한 내역서였죠. 결국 강태식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제 발로 검찰청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등 뒤로 시민들의 야유와 날개란이 쏟아졌습니다. 강태식은 취조실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는 믿는 구석이 있었죠. 바로 자신이 뒷돈을 먹였던 경찰 고위 간부와 다른 유력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야, 이정아! 네가 증거 좀 모았다고 나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 전화 한 통이면 검사들도 다 깨갱해. 너 조만간 길거리 다닐 때 뒤 조심해라. 내 돈 받아먹은 애들이 한둘인 줄 알아? 그 순간 취조실 문이 열리고 정아와 함께 의외의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강태식이 믿었던 경찰 고위 간부에게 수갑을 채운 감찰 반원들이었죠. 강 의원님, 착각이 심하시네. 당신이 관리하던 그 상남 리스트, 우리가 이미 다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믿던 그 형님들, 지금 옆방에서 서로 먼저 자백하겠다고 싸우고 계셔. 정아는 하얗게 질린 강태식의 코앞에 구속영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아저씨, 아까 뒤 조심하라고 했지? 아니, 아저씨야말로 감옥 안에서 뒤 조심해. 거기 우리 삼촌들 친구들이 꽤 많거든. 내가 안부 전해뒀어. 귀한 분 가니까 특별 대우 좀 해주라고. 강태식이 구속되던 날 밤 정아는 제주도 집으로 내려가기 위해 공항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식에게 고용된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정아를 에워쌌습니다. 야, 이정아. 니년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감옥에 갔어. 오늘 네 다리 하나는 놓고 가야겠다. 괴한들이 야구 배트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아가 승무원이 되기 전 제주도 유도와 격투기 대회를 휩쓸었던 진짜 실력자였다는 사실을요. 정아는 첫 번째 놈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꺾어버렸고 달려드는 두 번째 놈의 턱을 정확하게 돌려차기로 가격했습니다. 단 3분 만에 건장한 산에 셋이 바닥을 기어다녔죠. 야, 가서 강태식한테 전해. 나 제주도 여자라고. 우린 바다 밑 10m에서도 숨 참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니까짓 양아치들 위협에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경찰 오기 전에 알아서 기어가라. 모든 상황을 정리한 정아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승객이 아닌 승무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는 영웅으로 말이죠. 비행기가 제주 땅에 닿자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가 정아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횟집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하다. 우리 딸 이정아. 성희롱 의원 때려잡고 금이환양.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태식 게이트는 결국 그의 징역 7년 확정이라는 통쾌한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아나무인으로 군림하던 강태식의 추락은 그야말로 처참하고도 완벽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강태식. 그는 그곳에서도 내가 누군지 알아? 를 시전하며 방장 행세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간 방에는 정아의 삼촌들과 의형제를 맺은 전직 유도선수 출신의 거구들이 가득했죠. 어이, 강 의원님. 여기선 국회의원 배지가 아니라 시판이 계급이야. 네가 우리 정아 조카 괴롭혔던 놈이라며? 강태식은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야 했고 식사 시간에는 고기 반찬 한 점 구경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무서워하던 것은 면회 온 변호사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전 재산 몰수 및 추징금 부과, 투기로 모은 땅과 비자금이 전부 국고로 환수되면서 그는 글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정아는 항공사 사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특별복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단순히 복직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회사 내에 갑질 및 성희롱 신고센터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제가 그 운영 전권을 맡겠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사장은 정아의 기계에 눌려 모든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이제 정아는 비행기 안에서 웃음을 파는 인형이 아니라 동료들의 권익을 지키는 하늘의 보안관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진상 승객이 나타나면 정아가 조용히 다가가 명함을 내밉니다. 그 명함 뒤에는 강태식이 감옥에서 울고 있는 사진이 작게 인쇄되어 있었죠. 손님, 계속 이러시면 강 의원님 옆방 예약해 드릴까요? 한마디면 상황 종료였습니다. 정아는 휴가를 내고 다시 고향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영업 정지가 풀린 후 더 문전성시를 이루는 횟집에서 싱싱한 회를 썰고 계셨고
동네 할망들은 정아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하셨죠. 강태식이 밀어버리려 했던 해안가 산책로에는 이제 그의 이름 대신 정아길이라는 애칭이 붙었습니다. 정아는 가죽 자켓을 입고 바이크에 올라타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정아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서귀포 앞바다를 배경으로 정아가 카메라를 향해 말합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휘두르는 그 권력 사실은 우리가 잠시 빌려준 거라는 걸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바다처럼 넓지만 오물을 던지면 반드시 파도로 되돌려줍니다. 혹시 지금도 어디선가 갑질을 당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는 저 이정아가 있고 우리 사연편지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정아는 시원하게 웃으며 바이크의 엑셀을 당겼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